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 우려, 걱정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어이 망할 때까지 싸울 참인가, 이제 이런 지적들도 있고, 현대자동차가 망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대한민국 민노총의 핵심 주력인 금속노조를 쥐고 있는 바로 그 핵심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파업을 노조가 할 때마다 회사 측이 당근을 줬고, 지금은 거의 노조가 경영을 결정한다고 할 정도로 생산, 투자, 증설, 라인 설치, 근로자 배치에까지 거의 모두를 근로자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할 정도의 기업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물론 현대자동차 회사 측도 할 말이 많고 근로자 측도 할 말이 많고 아마도 정치권에서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금처럼 버릇이 나빠진 것은 아마도 노무현 국민회의 부총재 가 1998년 IMF 직후에 현대자동차가 구조조정을 앞두고 격렬한 노사 갈등에 몰입되었을 때에 당시 노무현 국민회의 총재, 부총재가 현장에 가서 개입을 했습니다. 그 개입을 하면서 어떻든 말하자면 노조의 요구를 대폭적으로 수용하는 말하자면 중재안이라는 것을 내고 정치권에 개입하면서, 그리고 제가 들은 증언들에 의하면 파업이 날 때마다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그건 뭐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요. 파업이 날 때마다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또는 여의도가 개입하면서 완전히 노동조합의 어떤 그 파업을 정당화하고 나중에 거기에 오히려 격려금을 주고 하는 식으로 소위 디시플린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오늘날에 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차 노동조합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면 또는 현대차 노사관계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입을 모으는 것이 망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싸우다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제는 현대차가 그 SUV, 소형 SUV 신차가 나왔죠. 코나라고 하는 아주 날렵하게 잘생긴, 아주 그 앞에 헤드라이트가 예쁘고 또 매섭게 또 날카롭게 아주 잘 빠진 신차가 이제 주문이 많고 세계 시장이 요즘 굉장히 좋거든요. 세계가 요즘 경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수출 붐을 타고 국내 경기도 꽤 좋아졌죠.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경기가 요즘 조금 좋아진 듯이 보이는 것은 세계 경기가 좋고 수출 경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도 그동안에 올 들어서 잃어버렸던 시장 점유율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코나를 가지고 뭔가 수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코나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현대자동차 1공장에 코나 생산을 늘리려고 하자 노동조합이 늘릴 수 없다. 그리고 노동조합원 중에 일부가 또는 소수인 모양입니다. 노조 측에서 공장 그 벨트에 올라가서 9시 20분부터 약 40분 동안 쇠사슬로 생산 라인 일부를 묶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가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 쪽에서 설명하기로는 대의원 한 명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서 차체와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잠시 묶었다가 풀었다. 일종의 퍼포먼스를 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만은 사측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차 한 대만 묶어두어도 공정 전체가 중단된다. 업무가 마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올 들어서 소위 사드 보복이니 뭐니 해서 중국 판매가 28.8%나 줄어들고 그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판매량도 거의 8.2%나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두 자리 숫자로 떨어지고 당기순이익은 무려 34.3%나 악화되는 전년 대비로 떨어지는. 그런데 이 노동조합의 이 과격한 투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투쟁입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슬라이드 그림을 좀 보여줄 텐데 정말 이거 쳐다보면 참 기가 막힌 그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번 그림부터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그림은 자동차 한 대 생산되는 현대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미국, 체코,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터키, 한국 전부 다 현대자동차 공장입니다. 저기 미국이라면 미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엘라바마 공장, 체코 공장, 러시아 공장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공장, 체코의 노쇼비체라고 하는 공장, 미국에 있는 엘라바마 공장, 중국은 북경 공장, 터키에는 이즈미트 공장 등등, 다 브라질은 파라시카바라고 하는 공장, 인도에는 젠다이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끼리를 현대자동차 공장이 3개 나가 있는 공장이 저렇게 쭉 있습니다만은 현대자동차 공장끼리 비교한 겁니다. 미국이 한 대 생산하는데 이 14.7시간 hour per vehicle입니다. HPV는 hour per vehicle. vehicle 한 대당 hour가 얼마나 걸리느냐. 미국에 생산하는데 14.7시간. 우리나라는 26.8시간입니다. 체코는 15.3시간. 러시아도 16.2시간. 중국이 17.7시간. 브라질도 20시간이면 한 대를 뽑아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26.8시간이 걸립니다. 현대자동차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보시죠. 한 대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국이 제일 많고 현대자동차 각 공장 중에 임금을 비기면 한국이 또 제일 높습니다. 임금과 생산 능력으로 비기면은 경쟁력은 확실한 꼴찌입니다. 한국의 임금 9,700만 원, 현대자동차 미국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임금 5,757만 원, 체코는 2,356만 원, 북경은 1,344만 원. 북경의 1,344만 원과 한국의 9,700만 원을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약 7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조금 전에 그림 다시 보시죠. 임금은 7배 차이인데 생산성은 오히려 중국이 한국보다 10시간이나 짧습니다. 중국에 한 대 생산하는데 17시간 17.7시간, 한국은 26시간 26.8시간 이렇습니다. 미국 보세요. 14.7, 26.8. 급여는 미국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급여 보세요. 급여 미국이 5,757만. 체코는 그것의 또 절반도 안 됩니다. 북경은 그것의 또 절반입니다. 지금 한국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엘라바마 공장과 체코 공장은 직접 가봤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도 가봤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진짜 망할 때까지 싸운다. 제사 노조 때문에 망할 거다는 얘기조차도 나옵니다. 이거는 노조를 경험했던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공장에 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러시아 공장에서 생산성이 한국의 공장보다도 좋고 임금은 더 낮고 이거를 한국 근로자들은 모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공장장이 제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르기는 왜 모릅니까? 자기들도 다 압니다. 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이 세계 공장 시차를 엄청 나간다는 겁니다. 와보면 자기들이 미안해 한다는 거예요. 야, 서울 가면 우리 열심히 하자. 우리 너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근데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파업하고 쇠사슬로 묶어서 공장 중단시키고. 지금 도요타 같은 데는 이렇게 합니다. 도요타 같은 데는 공장, 예를 들어서 어떤 신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요타 전 세계에 있는 공장을 입찰을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입찰을 붙여서 입찰을 따가야 됩니다. 공장들끼리 사내에서 경쟁하는 거죠. 지금 코나를 생산하는데, 코나수가 생산하는데, 근로자가 올라가서 뭐 생산 못하게 틀어막는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치가기 바쁘죠. 지금 현대자동차가 코나를 생산한다고 현대자동차 전 세계 라인업에다가 경쟁 입찰을 붙이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아예 구경도 못 합니다. 놀아야 되죠. 일거리가 없습니다. 왜? 미국 갈 거 아니에요. 중국에 갈 거 아니에요. 되겠습니까? 경쟁이? 체코에 가겠죠. 안 됩니다. 아예. 그런데도 투쟁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렇습니다. 전 세계 공장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장들 중에 이제 모범 사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모범 사원들에게 포상으로 현대자동차의 고향인 대한민국에 연수를 시킵니다. 그런데 서울 이남 지역에는 소하리, 저 인천 밑에 소하리 이남 지역에는 출입 금지입니다. 왜? 혹시 미국 공장에 있는 근로자가, 러시아 공장에 있는 근로자가, 중국에 있는 근로자가 한국의 울산 현대자동차를 가서 견학을 해보고 작업 중에 라인이 돌아가는데 휴대폰 보고 휴대폰으로 드라마 쳐다보면서 일하고 구석에는 누군지 몰라도 근로자 복장을 한 사람이 신문을 보고 앉아있고 미국에서는 다 또 도시락을 자기가 싸옵니다. 근데 한국에는 좋은 식당이 있고 그거를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표를 하나 더 볼까요? 이 그림은 회사별 임금입니다. 현대차와 도요타와 폭스바겐을 비긴 겁니다. 여기 HPV도 있죠. Hour per Vehicle. 하버 리포트에 의거해서 짠. Hour per Vehicle. 폭스바겐이 1등입니다. 오른쪽이 연분홍색 색깔입니다. 한국에서는 현대차는 한 대 생산하는데 26.8시간, 도요타는 24.1시간, 폭스바겐은 23.4시간인데 임금은 현대차가 제일 높습니다. 9,700만 원, 도요타는 7,961만 원, 폭스바겐은 7,841만 원입니다. 현대차 장사 되겠습니까? 저는 현대자동차를 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기 싫어집니다. 저 표를 보면 누가 사고 싶겠습니까? 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근데 현대자동차에서 항의를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 그림을 보는 순간 현대자동차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소득을 감안한 임금이냐? 아닙니다. 절대 임금입니다. 현대차 9,700만 원, 도요타 7,961만 원, 폭스바겐 7,841만 원. 그러고 어제 라인에 올라가서 또 생산 라인을 쇠사슬로 묶고 못한다, 생산 못한다고 또 그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저는 노동조합에도 책임이 있지만 회사 측에도 책임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의 책임도 크죠. 노무현 이후부터 버릇이니까. 그런데 저 그림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 현대자동차를 사고 싶습니까? 월급은 가장 많이 받고 생산성은 제일 떨어지고 툭하면 파업이고 그 돈으로 금속노조 만들고 중간에 노동조합이 저렇게 현대자동차가 돈 많이 버니까
납품업체들은 죽을 지경이고, 납품업체들 죽을 지경입니다. 현대차가 한번 파업해서 임금 올려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현대자동차에서 납품업체 쫙 공문을 내려다보내서 그게 깎는 거죠. 납품 가격을.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9,700만 원이나 주고 생산성은 한 대 생산하는데 26.8시간이나 걸리는 그 현대자동차가 그나마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 납품업체들에게 전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납품업체들이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왜? 전부 납품업체 밑으로 전가하는 거 밑으로. 그래서 납품업체들은 전부 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재벌에 대한 욕이 왜 나오겠습니까? 저 짓을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전부 납품업체들의 원가 또 또 깎죠. 또 이거 한번 지나가고 나면 또 깎습니다. 원가. 지금도 또 파업 중이잖아요. 새 노조 선거 중이고 격렬하게 또 붙겠죠. 망할 때까지 아마 저 짓을 할 것 같습니다. 망할 때까지. 저는 사측에도 굉장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측에도. 제가 사측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번 저도 취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가한다. 하청업체들에게 쫙 내려간다. 그러니까 하청업체들 굶어 죽는 겁니다. 죽겠다는 아우성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언젠가 현대자동차는 신입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제가 이 복지제도와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복지제도와 세금에 대해서. 그 다음날 누가 항의 전화를 했는데요. 이제 좌익적 세계관에 물든 젊은이죠.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월급쟁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회사에 근무하니까 현대차에 근무한대요. 지가 어떻게 월급 받는지도 모르고. 참 직원들 교육 좀 제대로 시켰으면 좋겠어요. 현대자동차 왜 이러십니까 정말.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국민들이 이제 난 지겨워서라도 현대자동차 안 사겠다. 안 산다. 요즘 젊은 애들이 현대차 안 사잖아요. 폭스바겐 이렇게 삽니다. 폭스바겐, 토요타. 정신들 좀 차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여기까지.